맞아. 그게 있어. 자, 보시면 자, 1번 문제가 다른데. 이게 아닌데? 인단원을 보고 전혀 어? 다음부터 네 거야. 오늘 그거 맞다니까. 맞아요? 왜 2차 검정식이잖아. 다항함수 프린트를 꺼내야 된다고. 다항함수 프린트 아닌 사람, 다항함수 프린트 아닌 사람. 정우만 지금 다항함수 프린트가 아닌 것 같은데? 정우야 여기 있어? 자, 보시면은요. 다항함수 프린트예요. 다항함수 프린트. 이제 그러면 1번하고 4번을 지우시죠. 1번, 4번 지워도 돼? 붙이네. 1번 보면서. 자, 언제 줬어? 자, 2번 볼게요. 최소값이 4래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이럴 때는 항상 문제에서 축을 안 알려줄 거다. 축이 안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축의 위치에 따라 최소값이 달라지는 세 가지 케이스 시험에 거의 킬러로 제일 많이 나와. 원래 킬러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되게 어렵게 나와서 킬러인데 저기 공수원 중간고사 킬러 문제 중에 제일 흔한 패턴이 요 새끼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니까 또 킬러라고 하기도 그래요. x 빼기 2a의 제곱 더하기 b라고 이렇게 함수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2부터 4까지만 볼 거니까 a 값의 위치에 따라 2a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으면 f2가 4구먼 이렇게 보시는 거고 2a가 2하고 4 사이에 있으면 f2a가 4구먼 하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2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고 2a가 여기 있으면 그럼 f4가 4구먼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거라고. 근데 어떤 함수에 3a 플러스 b라는 투변수 함수에 변수가 두 개인 요 함수에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변수 하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a, b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b를 a로 고치든 a를 b를 고치든 한 문자로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등호는 어차피 넣어도 돼요.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1에서 똑같거든요. 1하고 2 사이에서 원하는 대로 등호를 넣으세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오케이 f2가 4라고 했으니까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4 빼기 8a 더하기 4a 제곱 더하기 b라는 값이 이게 4가 된다. 언제? a가 1보다 작을 때. 그렇다면 a가 1보다 작을 때는 b를 뭐라고 볼 수 있다? b를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8a라고 볼 수 있다.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8a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3a를 더할 거니까 11a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일 땐 f2a, 2a의 함수값이 b죠? 그냥 b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a 플러스 b는 3a 플러스 4라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보다 크게 된다면 이 상황에선 4에서의 함수값이 4니까 16-16a 플러스 4a 제곱 더하기 b 요게 4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6a니까 3a 더하면 19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함수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토해보고 싶을 때 1 집어넣어서 똑같은지 확인해 보시고
2를 집어넣어서 똑같은지 확인해 보셨을 때 같다면 이거 함수 잘 세운 거 맞습니다. 이렇게 같거든요 지금 다. 그러면 요 함수에 3a 플러스 b라는 이 함수의 최대값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a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처음엔 대칭축이 8분의 11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대칭축은 8분의 11이라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이 7이 되므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꺾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3a 플러스 하면 기울기가 얼마인? 3인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은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새끼의 대칭축은 8분의 19 2보다 큰 쪽에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최대값은 8분의 19에서 갖겠네요. 문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8분의 19에서 의 값이 바로 요 함수의 최대값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과의 교점을 물어보고 이러면 약간 좀 선 넘는 건데 그런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오고 요 3a 플러스 b 구하는 것 자체가 그지 같으니까 요거를 깔끔하게 구해서 그래프를 빡 그리면 최대 최소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함수값이나 최대 최소 정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9번이랑 18번인가가 똑같을 건데 16번이 똑같은가? 15번이 똑같네. 야 9번만 할게. 15번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9번 보시면 양수 K에 대해서 이차함수 2x제곱 마이너스 K와 y는 mx,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그냥 편하게 그릴게. y는 mx와의 교점을 a와 b라고 했어요. a와 b 이렇게 a와 b라고 했어요. 그러면 같다라고 넣으면 교점이 세워지는데 그 교점이 이쁘게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근해 공식을 써서 풀기에는 너무 계산이 거지 같아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우리는? 교점의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놓고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알파구먼 여기가 베타구먼 하고 풀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0,0과 a까지의 거리와 0,0과 b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분의 1을 해서 더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를 잡을 때 이거 중요합니다. a는 이 그래프 위에도 있고 이 그래프 위에 있어서 y좌표를 구할 때 얘로 구해도 좋고 얘로 구해도 좋은데 뭘로 구하는 게 좀 더 나을지 생각해 봅시다. 뭘로 구하는 게? mx. 차수 낮은 게 무조건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알파, m알파라고 잡아주시고 여기를 베타, m베타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0,0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m제곱 알파 제곱 분의 1 더하기 루트 베타 제곱 더하기 m제곱 베타 제곱 분의 1 요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입니다. 요렇게 요게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볼게요. 자 일단 알파 제곱을 바깥으로 꺼낼 겁니다.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데 절대값 알파로 나오기 때문에 알파는 음수여서 요렇게 됩니다. 루트 알파 제곱은 절대값 알파예요. 건이야 그만해라. 야 선우가 집중해 들어. 자 그 다음에 베타 제곱을 바깥으로 꺼낼 겁니다. 묶어가지고 그러면 루트 베타 제곱은 절대값 베타인데 베타는 양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통분이라는 걸 하겠죠? 통분이라는 걸 하겠죠? 여기다가 베타를 곱하고 여기다가 알파를 곱해서 둘이 계산을 해주면 알파 베타 루트 1 마이너스 1 플러스 m제곱분의 알파 빼기 베타 요렇게 됩니다. 그럼 두근의 차공식을 이용해서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할게요. 알파 빼기 베타는 음수입니다. 절대값 a분의 루트 한 별씩 m제곱 더하기 8k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까?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k. 자, 요렇게 됩니다. 요 새끼가 m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값을 가져야 된대요. k 얼마면 그렇게 되게요? 정답 8분의 1. 끝. 왜? m이 없어져야 m에다가 뭘 쳐 넣든지 간에 항상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분수식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건 m이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m 없는 식이 된다라는 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m 값에 관계없이 이 새끼 항상 똑같아. 그러려면 m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약분 쳐서 없어진다. 그래서 k는 8분의 1이라고 끝나는 거예요. 15번 문제 이거랑 완전히 똑같으니까 풀어보세요. 이게 그런 거보다 훨씬 낫죠. 아까는 막 경우를 막 7개, 8개 나눠야 돼서 경우의 수가 더 어렵습니다. 이거 이차함수 경우 3개 나누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더 어려워서 애들이 더 못하는 겁니다. 이게 더 쉬워요. 이게 더 쉬워요. 지금 아까 뭐 끽해봐야 저기 2번 문제 3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거 요 정도지 뭐. 요거는 그냥 식 세우고 계산하고 정리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자, 10번.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3 그래프랑 2x 마이너스 1이랑 만나는 그 교점의 x값을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라고 하세요. x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에 두 분이 알파 베타래요. 10번 틀리신 분. 도현아. 그 다음에 세점 알파, f 알파, 베타, f 알파, 베타, f 베타라고 했어. 그러면 교점이라고 했죠? 썼다 넣지 마세요. 어차피 교점이래네. 알파, 2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씁시다. 교점이라며. 사수 낮은 걸로 쓰는 게 더 좋다. 이 새끼가 일부러 너 낚으려고 F 알파 해서 F에 넣어봐봐. 이렇게 했는데 F에 넣을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F 알파니까 베타, 2알파 마이너스 1. 베타, F 베타니까 베타, 2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주시면 제일 쉽습니다. 알파, 2알파 마이너스 1. 베타, 2알파 마이너스 1. 베타, 2베타 마이너스 1. 삼각형의 넓이, 직각삼각형.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해돼?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가 9라는 걸 줬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 곱하기 요거에서 요거 빼면 2베타 빼기 2알파. 따라서 차의 제곱이 얼마다? 차의 제곱이 9다. 그럼 차는 당연히 3이다. 차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m값을 구하면 절대값 a분의 루트 m-2제곱 빼기 16. 요거 제곱하면 이거 3대인데요. 이거 3. 따라서 얘가 9대야 되니까 얘가 25. 그래서 m-2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m 양수 구하래. 7 또는 마이너스 3. m이 7 또는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m-2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분의 합이 m-2죠.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에 절대값 씌우라고 했으니까 얘는 답이 5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16번 16번 오, 13번은 다들 맞았습니까? 이거 잠실고에서 맞춘 애들 거의 없었었는데 요 당시에 두 개 맞춘 애가 별로 없었었는데. 잠실고 같아요. 잠실고? 뭐 문현이나 이런 데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뭐 잘 못해. 가락이랑 잠실이랑 좀 비슷해. 문현이 가르쳐고 있어요. 훨씬 못하죠. 요새 가락 잘해요. 요새 가락 많이 좋아졌는데 문현이 5금보다 못했고 문현이랑 5금이 거의 첫탑이에요. 못하는 걸로. 가락은 문현이 좀 더 못 보내는 것 같은데 문현이 원탑인가? 중초는 저기에 비하면 5금 문현보다는 나아요. 중초는 그래도 하는 애들 좀 꽤 있어요. 근데 5금은 진짜 하는 애들, 공부하는 애들 진짜 없어요. 공부를 한다. 그러면 반에서 무조건 1, 2등 할걸요?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한다 하면 반에서 1, 2등이요. 근데 보인 거는 공부를 한다. 그럼 반에서 20등 합니다. 수능 하거든?
공부를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5금은 무조건 반에서 1등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도희는 공부를 한다 하는데도 이 전교 200등 하고요. 그래서 진짜 차이 심해요. 진짜 차이 심해요.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들어갔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든 두 자리 점수가 돼야 돼요. 우승으로 전화. 굳이 하나 가서 따라주다가 안 되겠으면 전화 못 쓰는 거죠. 근데 좀 이동대로 가야지. 하는 데서 잘해도 대학 갈 수 있죠. 왜 잠실여고가 대학을 왜 잘 갔는데 잘하는 애들이 국내 많아가지고 애들이 저 있어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도 현역으로도 잘 가. 안 그래도 올해 연락 왔더니 정시로 2대 채점했다고 이제 무슨 가라고 오늘 자랑하는 사토랑 받았는데 근데 그거 5년은 대학을 잘 못 보내줘. 최저를 못 맞춘다니까. 최저를 못 맞춰. 최저를 못 맞춘다. 2대 정시라고 하는데 무슨까지 얘기를 안 해주네. 자, 그래서 근데 잠실여고 같은 데는 그래도 반에서 한 10명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보인고가 반에서 5에서 10명 정도 공부를 하고요. 쉬는 시간에 공부.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애들이 그 정도 되고요. 그게 나. 잠실여고도 그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여자애들이라서 더 그래요. 여고는 그래도 쉬는 시간에 반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남고는 남녀공학, 오금고 이런 데는 반에서 쉬는 시간에 공부하면 애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왜요? 왜긴 왜야 나대지 말라고 공부하는 척하자고 막 이제 안 가면서 막 괴롭힙니다. 숨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문영고 같은데. 아 숨어서 공부하고요? 그치 쉬는 시간에 공부하려면 숨어서 공부해야 되니까 애들이 막 괴롭힙니다. 그지 같은 새끼들이 오금고 같은 거. 그래서 진짜 오금고는 디펜스 시험 저거 우리 보는 디펜스 시험 50점 60점만 나와도 1등 떠요. 오금고에서 진짜 못해요. 문영고도 한 60점만 넘어도 1등급 뜰걸요. 진짜 못합니다. 문정 저거. 그 다음에 영파는 조금만 수학만 1위 떠요. 수학 잘 못해도 선생님이 이번에 영파에 셋 다 1등급 만들었거든. 근데 내신 디펜스 우리 구주입의 시험 보면 저기 100점 만점에 30점 40점 맞는데 내가 굴려가지고 셋 다 1등급 만들었거든. 근데 10% 1등 10%. 내가 4%는 안 되죠. 아니, 4%는 그렇게 야 디펜스 시험을 구주입의 시험을 3, 40점 맞는데 어떻게 1등급을 받습니까? 그건 좀 4%는 안 되고 10%는 될 수 있어요. 문정? 아니야. 문정 1등급 맞은 애 이번에 디펜스 구주입의 시험 너네랑 지금 9회차 똑같이 보거든? 40점. 얘네들은 진짜 정말 내가 너네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거긴 한데 처음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선생님 반에 지금 기말고사 기준으로 한 학기 동안 뒤지게 굴려서 1등급이 한 7, 8명 정도 되거든요? 23명인데 2학년 지금? 근데 7, 8명 정도 되는데 1등급이 걔네들이 구주입의 시험 봤을 때 잘 보는 애는 딱 하나 그 잘하는 애 딱 한 명 걔 빼놓고는 다 너네들보다 진짜 다 이 팀이에요. 반일고 전교 3등한 그것 봐도 구주입의 시험 보고 50점 맞아 50점 좋아요. 그래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뒤에 있는데 꼭준에 있는데 수학이 전교 3등인데 250명인데 국사가 243등, 국어가 230 몇 등, 51555. 와. 그냥 아예 공부를 안 하는데 수학은 머리가 좀 있기도 하고 안 보내주 집에 안 보내주니까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집에 안 보내주거든요. 집에 안 보내줬어 계속. 근데 수학은 그나마 좀 좋아하고 어렸을 때 선행을 좀 많이 해놔가지고 머리도 좀 있고. 근데 국어 영어 보고 왜 그러긴 전날도 교과서를 안 보고 가서 이렇게 찍고 아니면 친구랑 누가 빵점 맞나 뭐 시험 보고 누가 더 점수 낮은가 시합하고 모의고사 볼 때 그런다던데. 제가 모의고사 깨달은 사람 내가 맨날 갈거예요. 그래서 엄청 맨날 갈건데. 근데 안 돼요. 그게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수시로 논술 쓴다고 자기 수리논술로 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수리논술은 여기 5등급제 중에서 3등급까지는 1등급이랑 2등급이랑 3등급이랑 점수 차이가 진짜 0점 몇 점 차이 나는데 4등급, 5등급은 점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나. 그러니까 논술도 내신을 봐요.
근데 이제 내신을 보통 안 본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9등급제에서 5등급까지는 점수를 0.5점씩 이렇게 깎다가 근데 이제 교육부에 지침이 있거든? 어느 정도 이렇게 변별을 해야 되는지 그럼 그 변별을 어디서 하냐면 6등급일 때 마이너스 30점, 7등급일 때 마이너스 50점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어도 어차피 내신 때문에 못 간다니까? 근데 걔가 그걸 모르고 계속 그 자리를 떨어가지고 이번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시험 기간에 무조건 구주입에 오기로 했어. 내가 국영수 가서 다 봐준다고 그냥 여기서 올라가서 그냥 책만 봐라. 3만 찍자. 거기 가밀고가 그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밀고나 오금고나 문영고나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데 가면 멘탈을 진짜 잘 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기 열심히 안 하는 애들 좀 분위기 많이 타는 애들 시우 같은 애들이 가밀고 가면 진짜 완전 놀아버릴걸?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게 맨날 레파토리인데 가밀, 오금, 문현 애들이 하고 나서 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소리는 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거야. 다른 애들 다 못하는데요? 저 그래도 1등급 나오는데요? 맨날 이 소리예요. 애들 다 노는데요? 저 지금 주말에 여기 온 것도 되게 대견 기특해 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일 한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애들이 다 안 그러니까. 그래서 가면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걔네들이랑 같이 놀면 나도 걔네들처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세요. 이게 성민의식 같은 게 좀 나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너와 달라. 약간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 난 그래도 구주입에 거의 제일 두 번째로 높은 반에 있어. 나는 그래도 이때까지 열심히 내가 살았단다. 지금부터 너네랑 같이 놀면 나도 그렇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꼭 해주세요. 선생님 고등학교 그래서 일부러 친구들도 가려서 만난다니까 바깥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 만나고 이런 친구들 학교 안에서 되게 친했는데 바깥에서 연락 오면 주말에 절대 전화 안 받았어. 처음에 한 6개월 동안. 그러고 나면 이제 애들도 안 찾아. 왜냐면 너무 재밌잖아.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잖아. 그치, 나쁜 짓 하는 게 원래 제일 재밌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몰래 편의점 들어가지고 밤에 술 먹고 그 막 여자애들 불러다가 같이 술 먹고 눈 맞고 막 얼마나 재밌겠어. 그게 진짜 꿀잼이가 아는데 그렇게 하면 나는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어. 배달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학교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어중간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보인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오히려 보인고 잘 안 권하거든. 근데 내가 너한테도 보인고 권했고 뭐지? 준석이 안 돼. 보인고 권한 사람이 몇 명 있었었는데. 근데 우진이 내가 엄마랑 우진이는 한 30분 통화하면서 보인고 보내야 된다고 얘기했었었는데 이런 친구들은 보인고 가는 게 맞아요. 다들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면서 내가 족밥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신 차려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금고 같은 데 가면 교과서 뭐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다 1등급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때부터 점점 학력이 떨어져서 결국에 최저를 못 맞추게 되거든. 그런 학교에 가면 멍청한 애들만 모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잘하는 애들이 너네 중에 하나가 오금고에 딱 들어가잖아. 들어갈 거야. 떨어져서 들어가는 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 운영고 들어가는 애도 있을 거고 그럼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 애가 똘똘했어. 여기서 비슷하게 똘똘했다? 그리고 보인고 들어가는 애는 한 이 정도였어. 근데 이제 2학년 정도 되면 이렇게 만나고 3학년 정도 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인고가 대학을 잘 보내고 못하는 학교가 못 보내는 게 그런 거야. 모의고사 성적이 갈수록 떨어져. 내신 성적은 1이 나오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자꾸 떨어지고 보인고 가면 내신은 잘 좋지 않은데 점점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요. 실력이 좋아진다는 거지.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선생님은 되게 공감하는 게 선생님도 전라북도 부안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전주로 갔는데 부안이 완전 시골 깡촌이어가지고 아빠가 전주로 가라고 할 때 나는 돈 때문에도 걱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면 그래도 뭐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부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간다고 했는데 아빠가
개소리 하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고 해서 갔거든? 그래서 되게 싫었었거든? 근데 진짜 가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부안에 있었었으면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고 그 중에서 뭐 고만고만한 애들 중에서 조금 잘해가지고 잘 가봐야 뭐 전북대 뭐 요정대 가서 뭐 전북대도 전라도 부안에서는 전북대 가는 애들이 반에서 1등이야 가. 부안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반에서 1등이야 전북대를 가. 우리 지금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반에서 1등하면 의대를 가는데 부안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반에서 1등하면 전북대를 가. 보금고에서는 반에서 1등을 하면 중앙대를 가는데 보금고에서는 반에서 1등하면 의대 가. 약간 이런 느낌의 차이가 드는 거야. 그래서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좀 더 많이 느끼면서 아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자극을 좀 많이 받아야 돼. 보잉고 간 친구들은. 그리고 이제 보잉고 못 가고 이제 뭐 보성이나 막 이런 데 썼는데 떨어져가지고 희한한 데 가게 되면 별로 안 좋은 데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 나는 이제 학교 수학 내신은 걱정이 없겠지만 그래도 모의고사랑 수능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해놔야겠구나. 학교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되는 순간 나는 망하는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압도적 전교 1등이 돼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돼. 근데 그런 애들이 처음에는 한 5명, 10명이 좀 있어서 괜찮은데 그 마음을 쭉 가지고 하면 전교 1등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같이 놀기 시작하면은 같이 계속 이제 전교 한 5등에서 10등 사이가 되면서 모의고사 성적이 8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수능에서 4가 뜨는 상황이 이렇게 돼. 수학 1등급인데 수능 4 뜨는 애들 진짜 많아요. 오금고, 문영고 이런 데 진짜 많거든. 감일고 이런 데는. 그래서 14번.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오 떨린다 이제 고등학교 나오면 야 고등학교 나오면 바로 카톡해라 해. 고등학교 발표나면 바로 카톡해 어딘지. 자 fx랑 gx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와 베타를 갖는다. 그 다음에 f 베타랑 g 알파를 빼면 5a 제곱 플러스 b다. 이거 틀리신 거 14번. 준아, 베타 빼기 알파는 얼마래? 1이래. 이렇게. 자, 그러면 해볼까? 자, 얘네들 빼면 2x제곱 빼기 6ax 빼기 b 이렇게 되죠. 요 새끼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래. 두근의 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36 a제곱 플러스 8b가 일단은 1이래. 그래서 36 a제곱 더하기 8b가 쉬운 거 먼저 보려고 4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9a제곱 플러스 2b가 1이라는 관계식을 먼저 하나 찾아놓고서 시작하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만 보시면 되겠지. 나조건 f 베타와 g 알파를 뺀다면 f 베타와 그 다음에 G 알파를 뺀다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빼래요. 이게 5A 제곱 더하기 B더라. 이렇게. 그러면 예쁘죠. 그래서 이제 도현아 아까 무슨 생각을 하자 했지? 어차피 알파랑 베타는 교점이니까 꼭 알파에 넣어야 되냐, G에 넣어야 되냐. G에 넣으면 근각의 관계를 이용하기가 지랄만 꽤 나오니까 그냥 F 베타 빼기 F 알파나 G 베타 빼기 G 알파나 F 베타 빼기 G 알파나 F 알파 빼기 G 베타나 다 똑같다. 아가 이해되냐? 알았어? 뭔 말하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말 했어? 나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한 거야 지훈아? 틀려놓고서 왜 열심히 안 들어? 집중 안 하는 게 보이던데? 아니에요. 뭔데? 뭐 하라 그랬어 내가 지금 방금? F 베타 빼기 F 알파로 바꾸자고 얘기했어 이 새끼야. 네. G 베타나 G 알파나 F 알파나 똑같으니까 교점이라서. 그래서 여기다가 베타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어서 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게 지금 5A 제곱 더하기 B라는 걸 알 수 있고 두근의 차가 1이라고 줬으니까 얘 1, 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까 3a니까 3a 빼기 2a가 5a 제곱 더하기 b가 되면서 a, b에 관한 식이 얘 말고 하나 더 나온다. 문제 끝. 알겠어? 네. 그래, 여기서 포인트는 f 베타 g 알파라고 나엔 선생님의 의도를 간파하고 f 베타 빼기 f 알파로 고칠 수 있는가. 그리고 차공식 정도는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함수에서 그 정도는 그냥 바로바로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고요. 자, 16번, 18번. 자, 16번 보시면 자, 두 정수 m에 대해서 fx의 최대값은 0이다. 오케이, 이렇게 생겼다. 빵. fx는 gx 그래프와 gx는 1차함수라고 했어. m, 0에서 만난다. f 0인 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가 m이다. 그 다음에 m 플러스 2, 8n에서 만난다. m 플러스 2, 여기서 만난대. m 플러스 2, 8n에서 만난다. a가 0하고 2 사이에 있는 정수면, 즉 a가 0일이면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 b가 a, b가 총 13개 있다. 0, 1, 2 집어넣을게요. gm보다 크거나 같고 b가 fm보다 작거나 같은 거, gm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 b가 fm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gm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고 b가 fm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렇게 이게 13개래. 자, 그럼 이거 보면 fm이랑 gm이랑 뭐하냐 지금? 이거랑 뭐예요 둘이? 둘 다 0이죠? 그럼 0 이상 0이 하면 오케이 m, 0 하나만 나오겠구만. 이해돼? 요거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는 0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m 플러스 2에서 만나지. 그럼 gm 플러스 2도 8n이고 fm 플러스 2도 8n이니까 8n보다 크고 8n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도 m 플러스 2, 8n 하나만 나오겠구만. 한 개. 그럼 여기서 몇 개 나온다? 11개 나온다. m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가 여기랑 여기에 사이에 정수가 11개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개를 나온다. 근데 밑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줄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새끼의 실근 중 fx가 gx랑 똑같다랑 fx가 마이너스 gx랑 똑같다. 요 새끼의 실근,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는 실근 중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걸 합치면 8이 된대. 자, fx랑 gx랑 똑같다의 근은 m 플러스 2인 거 보이십니까? 교점의 x좌표.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gx는 gx를 어떻게 한 겁니까? x축 대칭 시킨 거죠. x축 대칭 시킨 그래프와의 교점이니까 여기서는 m-2라는 근을 갖게 되겠네요. m-2라는 근과 m이라는 근을 갖겠죠. 제일 큰 거 작은 거 더하면 얼마래? 8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m은 4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뭐 끝났네. 여기가 4네 4.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고 요런 상황이 된다고. 따라서 5에서의 함수가 m 플러스 2도 5잖아요. 오케이. F5랑 G5 사이에 몇 개 있어야 된다? 여기에 정수 11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n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식 세웁시다.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인지 줬나요?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인지 안 줬죠? 그 다음에 요 새끼 fx식이랑 gx식을 세워보면 둘 다 요거 n 이용해서 찾읍시다. 자, 일단 fx는 ax-4의 제곱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gx는 기울기가 4n이고
요거에서 요거 뺀 거, 요거에서 요거 뺀 거. 그 다음에 4,0을 지나니까 x 빼기 4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새끼가 6,8n을 지나가니까 6 집어넣으면 4a가 8n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것도 a라고 쓰지 말고 2n이라고 적어줍시다. 2n.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5를 집어넣어.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2n.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몇 n? 4n. 요 사이에 몇 개 비가 11개 들어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더하기 1. 그게 바로 11개. 따라서 n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0부터 마이너스 10까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끝. F5랑 G5 곱하라고 얘기했으니까 F5는 요게 F5였죠. 마이너스 10. G5는 이게 G5였죠. 마이너스 20. 그리고 곱하면 200 해가지고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 말고 한 게 없어요. 자, 정리합시다. 요게 제일 그나마 어려운 것 같은데 요 포인트에서 자, 시키는 대로 합시다.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 0이래요. 왜? 최대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위로 볼록합니다. 야, 잘 들어라 이 새끼야. 어려운데. 어려워서 정리해 줄라 하는데 최대값이 0이야. 위로 볼록한 함수구먼. fx랑 gx랑 어디서 만난대? m에서 만나고 m 플러스 2에서 만난대. m, 0에서 만나고 m 플러스 2, 8n에서 만난대. 그러면 f가 0인 지점이 여기밖에 없는데 당연히 여기서 만난다는 소리겠지. 0인 지점이 두 개 있으면 두 군데서 어디서 만나는지 결정해야겠지만 0인 지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꼭지점에서 만나는 거다 하나. 그 다음에 m 플러스 2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여기 두 칸 오른쪽으로 간 곳에서 만나는 거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뭘 알려줬냐면 정수 012에 대해서 012를 여기 부등식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개수를 찾으면 11개가 나온대.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GM이랑 FM 사이, GM도 0이고 FM도 0이니까 0하고 0 사이에 하나 나오고, M 플러스 2도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M 플러스 2부터 M 플러스 2까지 8n부터 8n까지니까 8n 하나 나오고, 그럼 가운데서 몇 개 나온다? 11개 나온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x제곱 빼기 gx제곱이라는 방정식이 요건 거 보여요? fx제곱 빼기 gx제곱은 0이라는 방정식은 얘거나 얘인 걸 찾으면 되는 거 보여요? 넘겨서 뿔마. 그럼 fx랑 gx가 만나는 그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랑 여기. 그럼 fx랑 마이너스 gx랑 만나는 게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칭이동. gx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gx도 찾을 수 있죠. x축으로 접으면 돼요. 여기. 따라서 얘 대칭이니까 얘네 둘도 얘 대칭이고 얘도 얘 대칭이니까 여기가 m풀이었으니까 여기가 m-2. 그래서 큰 근 작은 건 더하면 4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가운데 센터 8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센터가 4. 그럼 앞은 6, 뒤는 2. 그래서 이제 꼭지점 알았으니까 식 찾고 점 알았으니까 식 찾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문자로 정리해가지고 F5에서 11개 나와야 된다는 거 이용해서 F5랑 G5 사이에 11개 들어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n이 마이너스 5임을 찾으면 문제 끝. 하나만 더 하고 싶었죠. 자, 마지막 18번이었나요? 자, 요거 선생님 하는 거 지금 잘 보고 요렇게 풀어라. 이게 진짜 제일 간단하거든? 이게 원래는 평면좌표 이용해가지고 좌표 잡아서 풀라고 출제를 한 거야. 그런 문제가 고딩 때 많아.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지금처럼 좀 복잡한 문제들은 문제를 식으로 세워서 풀기가 완전 좀 헬이야. 그래서 EFGH의 넓이 최대값 구하라고 얘기했거든요. EFGH. 자, 그러면 일단 뭐 요 생각은 할 거야.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세임하니까 요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접은 거니까 이 노란색 넓이 구한다고 생각할게. 저거 비슷하면 해가지고 저건 더 별로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접는 선에 따라서 넓이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여기를 x라고 잡을 거야. x. 여기를 x라고 잡을 거야. 그러면 나는 뭐만 x로 표현하면 문제가 끝난다는 생각이 드냐면 이 길이만 찾으면 바로 문제가 끝나는 거야. 요 길이만 찾으면 바로 문제가 끝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일단 여기가 4-x야. 그 다음에 여기가 x야. 접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루트 요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되니까 8x 빼기 16이야.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보통 하는데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이 길이가 궁금하거든. 이 길이. 이 길이. 이렇게가 닮음이 아니야? 야, 90도가 아니야. 요거랑 똑같구나. 닮음을 이용해서 풀는 게 제일 한돼요. 지금 접었으니까 요각이랑 요각이 지금 똑같습니다. 이렇게 요각이랑 요각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가 합동이고 음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거랑 닮음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고 요걸 찾아낼 수가 있고 큰 거랑 요거랑 닮음을 이용하고 그래서 여기를 찾아내면 여기를 좀 쉽게 못 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요거를 어쩔 수 없네요. 우리 여기를 그냥 찾아야 되나 보네. 저기 중간 중점, 저기 중간까지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봅시다. 얘는 닮음을 이용하면 쉽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자, 보세요. 여기가 4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또한 찾을 수 있죠.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 그래서 찾으면 얘 제곱이랑 얘 제곱도 할 거니까 8x 됩니다.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도 하면 8x 돼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8x가 되고 따라서 여기가 루트 2x가 됩니다. 루트 2x. 근데 내가 이거 닮음을 시킬 때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여기가 루트 2x예요. 여기가 루트 2x.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여기의 길이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여기의 길이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를 알 수가 있어서 x 저기가 근데 직각인데 어떻게 저기가 dx가 되죠? 그것도 말이 안 되네요. 이거 틀렸나 보네. 자, 쪼거 제곱 더하기 쪼거 제곱하면 8x. 그래서 2 루트 2, 루트 2x구나. 루트 2x. 소리. 루트 2x. 이렇게네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자, 이렇게 갑시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생각보다는 좀 더 길어지네.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루트 2x야. 그러면 x제곱에서 요 새끼를 뺄 거야. 아니. 그냥 바로. 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릴게.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루트 2x야. 그러면 요거랑 요것도 지금 얘랑 얘가 이렇게 둘이 더하면 90도죠. 요렇게 둘이 더하면 90도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둘이 더해도 90도니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닮은 거 보이십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둘이 닮았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둘이 닮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x고 여기가 루트 2x면 여기 빗변이 루트 2x니까 자, 어떻게 해서 루트 2x가 나왔냐면 그냥 이렇게 쓸게요. x 대 루트 2x는 루트 2x 대 여기 네모 따라서 x 네모는 2x가 돼서 여기가 2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가 2. 여기가 2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무리.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 또한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니까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가 x가 되면서 여기의 길이를 닮음 이용해서 구하면 여기 2에서 요만큼 빼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루트 2x고 여기가 2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길이를 구하면 얘 제곱 2x에서 4를 뺀 다음에 루트를 씌울 거니까 여기가 루트 2x 빼기 4고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4 마이너스 루트 2x 빼기 4라서 높이와 요 새끼의 비율이 2 나누고 요 새끼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얘한테 2 나누고 2 루트 2x 빼기 4를 곱해주시면 여기의 길이가 2를 나누고 루트 2x 빼기 4를 곱해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x 빼기 4 곱하기 루트 2x 빼기 4 그래서 2 루트 2x 빼기 4 하고 마이너스 이거 사라지면서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2 더하기 2 루트 2x 빼기 4 빼기 x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2에서 요 새끼를 빼주면 여기의 길이가 되니까 2에서 요 새끼를 빼주시면 x 빼기 2 루트 2x 빼기 4가 여기의 길이가 됩니다.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하고 여기에 x를 더해준 거 요렇게 되고요. 요 새끼 최대값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루트랑 x제곱 루트 x랑 x를 포함한 식 얘 최대는 루트 x를 t라고 치환해가지고 2차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하시면 제곱하시면 2x 빼기 4가 t제곱이 되면서 2x는 t제곱 플러스 4로 이렇게 바뀝니다. t제곱 플러스 4로 이렇게 바뀌어서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라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 집어넣어 주시면 3 2, 3, 6이 됩니다. 6 먼저 확인 좀 해볼까? 다 확인 좀 해주라. 이거 6 맞니? 요렇게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았다는 걸 이용해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았다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 길이를 찾아준 거예요. 여기 길이. 이렇게. 근데 이게 좀 빨리 되면 좋은데 쌤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봐봐. 여기서 닮은 비를 이용해가지고 길이들을 빨리빨리 찾아내면 그냥 끝나거든요. 보시면 자 여기 제일 먼저 나온 삼각형이 요거니까 요거에서 빗변과 높이가 x면 루트 2x 됐잖아요. 그럼 루트 2x면 얼마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x를 나누고 루트 2x를 곱하면 얘가 됩니다. 그래서 x를 나누고 루트 2x를 곱하면 요렇게 돼서 여기가 2라는 걸 좀 바로 찾아낼 수가 있고 요게 연산이 좀 빠르면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여기는 피타 써가지고 구하고 다시 여기가 4 마이너스 높이가 4 마이너스 루트 2x 빼기 4라고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여기를 찾아낼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2에서 요 새끼가 됐잖아. 2에서 루트 2x 빼기 4가 됐다고 하면 2를 나누고 얘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얘도 2를 나누고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 바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닮은 비를 빨리빨리 좀 이용할 수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인데 여기가 7일 때 여기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비례식 세우지 않고 좀 빨리 구할 수 있으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3으로 나누고 4를 곱하면 얘가 되니까 3으로 나누고 4를 곱하면 얘가 됩니다. 3분의 28 이렇게 해서 그냥 길이를 좀 빨리 구하시면 좋아요. 예쁜 길이들 말고 예쁜 길이들은 너네가 하잖아. 여기가 6이면 여기는 8이구나 요걸 하잖아. 요렇게. 근데 이게 예쁜 길이가 아니더라도 자 닮았대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요. 이거 닮았대요. 여기가 C면 여기가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비례식 세우지 말고 A 나누고 B 곱하면 되는 거예요. A분의 BC 이렇게 해서 여기의 길이를 바로 좀 구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닮음이면 바로바로 변 길이 하나만 주면 나머지를 빨리빨리 좀 찾을 수 있으면 이렇게 풀면 훨씬 간단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 쉬었다가 프리하는 거 수도 나갈게요. 이거 좋은데? 잠깐만요.